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심동보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요즘은 그 재미가 있는 게, 예. 그전에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1년 뭐 한 반 넘게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1년 반 동안 이렇게 태극기도 들고 방송도 하고, 온 이 애국 시민들이 각계각층에서 노력한 결과가 이제 결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우리가 뭐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 그 저항도 뭐 끊임없이 했잖아요. 예. 세계 역사상 2년 동안 예. 매주 토요일 날 예를 들면 예. 같은 장소에서 예. 그런 대규모 집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전례가 없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 국민들 여기 보시면 태극기 다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태극기 밑에 공산화 반대라는 문구도 이렇게 공산화 반대. 요즘은 태극기 들고 달고 다니신 분, 그러니까 갑자기 다들 국가에 대한 소중함, 애국심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누가 해주겠지 했는데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했는데 이제는 진짜 정부 밀었다가 우리 망할 것 같다 싶으니까는 다들 태극기 달고 다니고 태극기 들고 요즘은 뭐 치킨집 이런 데도 태극기 달아놨더라고요. 예. 그전에 태극기 단대만 갑니다. 예. 근데 그 뭐 외국 국민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뭐 그야말로 애국심의 바탕에서 그렇게 시위도 하고 정부에 항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이제 정부가 너무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 자청소로 지금 그 망해가는 것 같아요. 원래 뭐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또 뭐 좌파는 뭐 자충수로 망한다 그런 말이 유행처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저기 현실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정부가 굉장히 나중에 곤란을 겪겠구나. 특히 북한 대북 정책 이런 거. 왜냐면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인데 그거를 선의를 믿고 그 한마디로 비핵화 사기에 놀아난 거거든요. 저는 뭐 제 개인 방송으로도 그런 주장을 여러 번 했고 또 우리 글로도 SNS나 제 블로그나 칼럼에도 많이 썼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거의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런 엉터리 정책. 일단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 지금 이제 이 난리가 난 게 지금 그 KT 아현동 지사가 불이 났는데 그게 사실은 국가 기관 산업인데 불이 나기가 어려운데 불이 난 것도 있고 최근에 KTX가 일주일 사이 6번 고장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이때까지 멀쩡하던 KTX가 갑자기 그래 고장이 잦아지나 그것도 왜냐면 고장이 낮아진다는 건 나중에 탈선해가 전복돼가지고 대형 사고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뭐 오늘은 또 지방에서 어디 불산 화학 공장에서 불산이 뭐 유출됐다 이런 것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앞전에는 우리 저유소가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고 케미칼 탱커 이제 화학물 운반선에서 제가 4년간 항해사를 근무를 했는데 이게 화학물 다루고 하는데 그래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허술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탱크 안에 그 휘발성 그런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뭐 휘발성 물체가 한 90% 이렇게 이게 적재가 돼 있다고 하면 10% 정도는 이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안에 공기를 다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거기 뭔가 불꽃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산소가 제로기 때문에 왜냐하면 산소가 있어야지 이게 화재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중 삼중 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막 불이 나서 저유소가 몇십 년 만에 폭발해버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뭐 또 그런 제가요 자꾸 터지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해군 출신이잖아요. 해군 출신들은 함정 근무할 때는 매일 소화 방수 훈련을 해요. 밥 먹고 훈련하는 게 훈련이죠.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전역하고 이걸 내가 자격증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누가 근육을 해가지고 소방 안전 관리자 특급이 있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어요. 특급은 엄청난 그거고 제가 1급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화재 안전 관리 이런 거 내가 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는 뭐 배에서 불 끄고 하는 게 그게 밥 먹고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 이번에 KT 해야 ING사 그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왜 스프링쿨러 장치가 없느냐? 다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어. 근데 거기 저 해야지사 그 사장이 그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더군요. 이거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가 없다. 그 맞아요. 그런 게 그 제도적으로 좀 허술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KT ING사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뭐 영세 자영업자들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아니 지금 경찰청 통신망도 이게 불능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 서울 중서부 그게 용산구 포함해야죠. 용산구가 뭡니까? 국방부 합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구 청와대 있잖아요. 청와대 중구 아니냐? 종로구인가? 하여튼 그 일대 그 ING사니까 가깝잖아요. 그다음에 서부 쪽으로 뭐 서대문구, 마포구, 뭐 은평구, 그다음에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그렇게 됐다는데 이게 지사 하나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이석기가 2013년 5월달에 아로 있잖아요. 아로. 레볼루셔너리 뭐 오거나이제이션인가 하여튼 혁명조직 거기서 비밀 모임에 결의한 게 이게 KT 그때 해와 왜냐 해화동 그 지점이 전체 전국을 다 거기서 관할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분산해 가지고 다른 데도 예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완전 국가 통신 시설을 마비를 시켜 가지고 사실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모의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징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가 다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번에 KT ING사의 화재를 보니까 이석기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진짜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KTX도 6번이나 계속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 그런데 이게 화재가 안 났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발표하고 처음에 얘는 단순 화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거 반드시 그리고 대공용의점 조사를 해야 돼. 아예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발표를 아니 이석기 전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반국가 단체가 이런 구체적인 모의를 한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KT 화재 났다 이거야. 유석기는 KT 해화동 지점을 파괴하겠다 물리적으로 이런 모의를 한 게 있었는데 당연히 대공용의점을 조사를 해야죠. 그러면 국방부 합참, 국가정보원, 또 경찰, 소방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이걸 대공용의점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일체 현재까지는 대공용의점을 조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게 민주노총이 지금 이 사람들 국가를 전복시키는 게 지금 그 주요 목표인데 민주노총 홈페이지 가면요 김정은이라고 치면은 그 검색이 안 나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옆에 밑에 그 계속 검색이라고 탁 클릭하면은 쭉 나옵니다. 그 김정은이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하고 북한하고 연결돼 있는데 지금 공무원 노조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누가 간첩인지 누가 그거 가가지고 그냥 담당자가 거기 민주노총 거기 산하 조직원이고 거기 또 북한하고 연결돼 있고 하면 이게 불지르고 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워낙 지금 대한민국에 워낙 이게 만성화되다시피 돼버렸는데 국민들이 지금 감각이 좀 둔해진 것 같아. 지금 정부 들어선 이후 특히 워낙 노골적으로 망국가적인 지금 민노총 조합원이 현대자동차인가요? 협력업체 밑에 이물을 몇 시간 동안 두드려 패는데 경찰에 신고해 출동 경찰이 손도 안 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치 17주인가? 그렇게 그런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민노총이 대검까지 가서 증거를 하고 7군데를 증거했다는 거야. 대검도 증거하고 민주당의 그 당대표 지역구 사무실도 증거하고 그래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군사적으로 전방에 군사 합의한 이후에 우리가 한 거는 전부 그냥 다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국민 정신 무장까지 완전히 그냥 해체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현직 검사들이 요즘에 민주노총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민의당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민주노총의 그 민낯을 벗기는 한판 붙자 민노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 날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좀 아셔야 돼. 60만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아까 KT 화재 얘기인데 이게 1994년에 3월 10일에 94년 3월 10일이니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2년 전이네. 종로 5가 지하철 1호선에 광케이블 화재가 났어요. 그 지하 공동구 화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동통신 110만 원 했으니까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가 그 이후에 지하 공동구에 대해서 대폭 이걸 보호 방호 장치를 했다고. 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근데 이게 지금 지하 공동구는 아니지만은 통신 공동구잖아요. 통신. 이 화재가 발생했어.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합참에 정보작전과장 할 때 통합방위과장 한 동기생이 있어요. 전화가 와서 밤늦은 시간에 10시가 넘어가지고 내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자기가 통합방위과장을 해서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쭉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도대체 화재가 날 수 없는데 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단순 화재로 지금 치부를 하고 이게 뉴스에 논다 이거야. 자기가 보기에는 이걸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것 같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94년에 저 종로 5고 지하철 1호선에 광케이블 화재가 지하 공동에서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화전화국 관내 26,000 회선이 전화불통이 돼버렸어. 그리고 컴퓨터, 통신, 팩스 모든 게 통신 마비되고 금융권 입출금, 송금도 마비되고 방송 송출도 안 되고 야단 났다고. 24년 전에. 그런데 지금 22년 전에. 그다음 그 후에 2003년. 그런 게 94년 9년 후에 KT 해화전화국에 인터넷 그 공격이 들어갔다고. 그런 게 DNS에 슬러머1 그러니까 바이러스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인터넷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2003년에. 근데 이 사이에 이게 94년 하고 난 다음에 합참에서 당시는 그 대비 정규전 훈령이 대통령 훈령 28호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서 그 민간군 방위 요소를 통합해서 하는 그 시스템이 돼 있었다고. 더 강화해가지고 아예 통합 방위법을 제정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1997년 1월 13일에 그러니까 국가 총력전 개념의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해서 운용하는 그런 그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어. 통합 방위 사태는 갑을 병이 있다. 근데 갑은 뭐 어른 지금 이 뭐냐 내가 최소한 통합 방위 사태 병 정도는 선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적의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된다 이거야. 그죠. 또는 소규모적 침투가 있을 때는 통합 방위 사태 병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 정도 이게 화재가 났으면. 아니 그리고 남북 군사 그 합의서 그 쓰는 그 당일 날도 북한이 해킹 공격을 했다고 기사 나왔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외쿠는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거는 을종 사태 같은 경우는요. 지방 경찰청장이나 지역 군사령관 또는 해군의 함대사령관이 선포를 일단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그 시간을 선 조치를 하는 거죠. 하고 시도지사한테 건의를 하고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이거 또 한다고 조치를 한다고. 그리고 당연히 합참이 통합방위본부란 말이에요. 합참 의장이 통합방위본부장이에요. 그쪽에 당연히 이걸 실시간으로 통보를 하고 국방부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전 국가 방위 요소가 통합돼 가지고 이걸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이번에 없었어. 지금 경찰이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는 사건을 축소한다는 나도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워낙 북한이 지난번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너무 전방위 휴전선부터 서해 뭐 NLL까지 무시라되고 우리가 전혀 그냥 적전 무장 해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고 불안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태가 생기니 정부로서는 가능한 이게 좀 뭐 좋게 이야기하면은 국민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가능한 키우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북한하고 연관성을 이게 싹을 잘라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 생각이 드는 게 경찰의 발표를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 지난번에도 그 노회찬 의원이 뭐 뇌물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 피의자가 갑자기 자살을 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단순 자살입니다 하고 탁 잘라가지고 그냥 덮어버리고 아니 어떻게 경찰을 믿는단 말이죠 지금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 민노총 조합원이 뭐 그저께인가요? 그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뭐 2차 밴드인지 3차 밴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임원을 갖다가 몇 시간 동안 감금해가지고 전치 17주에 폭행을 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그 조합원들도 막았겠죠. 그렇다고 방치했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정말 경찰이 아니면 그럼 경비원이지 그러면 그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니 이게 저 법치국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경찰이 이따구로 수사를 하고 하니까는 경찰에다가 수사권 뭐 독립하자 할 때 국민들이 동의를 못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수사권 수사 안 할 거 아닙니까? 수사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쪽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냥 조작해버리고 그 지방경찰 하자고 하는데 지방경찰 하면은 더 심하겠죠. 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그 청와대에서 또 무슨 청와대 뭐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내용이 뭐 한미 간에 한미 동맹이 균열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아시아경제에 보도돼 가지고 뭐 그게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그걸 청와대에서 발끈해 가지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거는 완전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버렸잖아요. 이거를 밝혀야 된다. 이걸 끝까지 그리고 언론 역사상 이렇게 보도한 거는 유사 사례가 없다.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뭔지 나도 궁금해서 보니까 뭐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한미 동맹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뭐 솔직히 이 정부가 원래 그러한 노선을 긋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문화원의 방어까지 하고 이런 세력들이 권력 핵심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맨날 뭐 반미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 집권해가지고 정부를 운영해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겠죠. 미국이 하면 정권도 위험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 뭐 중요하다 강조하는데 옛날에 자기들 한 행동하고는 좀 배치되죠. 배치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 인식은 뭐 그게 뭐 크게 틀린 이야기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한테 발끈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그 문건 그 화면에 보니까 뭐 이게 글씨체나 이게 그럴듯하게 청와대나 정부 중앙부처에서 작성한 냄새가 좀 나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건이 청와대 안보실에서 국가안보실에 작성을 실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왜냐면 그게 증거가 다 나온대요. 요즘 그 워터마크가 들어가고 그 출력하면은 프린터 그리고 요즘 프린터 출력하면은 그게 실시간으로 출력한 일일까지 다 그게 딱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아니 지금 한미동맹 지금 엉망진창된 거 맞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수사 의뢰하고 막 난리 친다고 뭐 국가안보실에 문서가 유출됐다고 난리 치는데 왜 지금 이 소위 말 KT 여기에 지사에 불이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사실 이게 더 큰데. 이거는 지금 문제는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 절대적인 책임이 있어요. 책임 져야죠. 서울경찰청장 그다음 그 관할 소방청 다 책임 다 곳곳에 나가서 국가통합방위 차원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합참이나 국방부는 전혀 거기 국방부 합참 이야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이건 안보 문제 차원에서 해야 돼. 왜냐면 국가기관 시설은 안보 차원에서 집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합참에서 과장할 때 매년 그 국가기관 시설 있죠. A, B, C 있죠. A급은
다 실제 가서 예. 점검해요. 그러면 검열 한지 심지어는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어디요? 동해 제일 위에 그 예. 비행장인데 어디죠? 거기죠. 속초, 강릉, 고성에도 있나요? 저 비행장 있잖아. 양양. 양양. 아, 양양. 예. 양양 비행장까지 제가 가서 검열한 적이 있다니까. 그리고 양양 비행장 근방에 예. 또 그 교도소가 있어. 예. 교도소도 가서 내가 검열했어요. 다 국가기관 시설에서 예. 안보 차원에서 검열을 통합방위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동해부터 쭉 해가지고 수해까지 다 제가 검열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거는 국방부랑 합참해서 예. 이거 경제 하자에 대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 야당에서 근데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야당에서 이건 집중적으로 이거는 이 문제를 삼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들 월급 주는데 뭐 하고 있냐고 이 새끼들 진짜 미친놈.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국가 이 주한미 대사관에 불을 지르고 방화를 했던 놈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은 걔들이 이 소위 말 지금 반미 시위하는 거 걔들이 지금 지시 내려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은 여기도 맨날 미군 출사라 한미동맹 파괴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 여기도 걔들이 아로하고 북한하고 연결돼 있고 뭐 그러면은 이 청와대에서 어떤 놈이 사주해가지고 여기다 불질러서 있는 거고 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테러 한 놈이 그 청와대에 가 있고 북한 찬양하던 놈들이 그 비서실장하고 있고 간첩 새끼들이 비서실장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북한 지령받고 야 이거 아로가 이석기가 못했던 것들 야 너가 해봐라 해가지고 불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검토해봐야 되는 거고. 아니 지난번에 내가 공안 그쪽에 관계자분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한국에서 뭔가 이제 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완수를 했다고 하면은 북한에 어떻게 이제 신호를 보내냐 어디 산불을 내든지 불을 지른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 어디에 불 질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불이 나면은 한국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게 암무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 같은 기자들이 알 정도니까 이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KT 이번에 아현 지사 지하 공동구 통신구 화재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유사한 사례가 이미 22년 전에 종로 5구 지하철 1호선에 광케이블 화재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KT 해화전화기 인터넷 공격 받아가 또, 근데 이런 유사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여기 터졌는데, 조치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옛날 다 잊어버린 것 같다, 기분이 든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예사롭게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피해가 엄청 갔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는 입 딱 다물고 있다, 이거야. 경찰청 통신망도 마비가 될 것 같았어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뭐하러 했어요? 이게 안보 문제야, 안보 문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하는 거야. 국가안보실이 그러니까 국민 걱정하고 사람이 먼저다 맨날 하면서 김정은이 안유를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청와대 국가안보실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그러고 지금 수십조 남북 경협 하면서 타당성 조사 없이 그냥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게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일본 미쓰비시 은행인가요? 미쓰비시 제일 큰 은행이라면서요. 그거 지금 미국 검찰에서 지금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까지 일본 독립 우리나라가 지금 그보다 훨씬 위험한 거를 많이 해서 지난번에 대북 석탄 밀수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건 조직적으로 의심가는 그걸 또 지난번에 어디 대북 송금한 것도 있었잖아요. 2,000몇백 광주 그 비엔날레 2,700만 원인가 광주 비엔날레에서 그거 다 은행을 통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마 관련된 은행은 잡으러 안 서일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남북 경협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제재에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해가지고 유엔 대북 제재 제재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했다고 청와대에서 그게 엄청 청신호처럼 좀 이렇게 크게 해석하고 노는데 그만큼 다르게 생각하면은 대북 제재 때문에 이게 북한하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합의한 거 그게 경협 문제가 하나도 지금 안 풀리잖아요. 해놓고 예산을 엄청 태워놨어. 그것도 깜깜이 예산으로 야당이 예산 내라고 주장해도 안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무슨 국가 기밀 사안입니까? 아니, 국방비도 지금 정부 예산 공개 다 해가지고 국방비도 심사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가 기밀, 군사 기밀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는데 왜 지금 북한의 대북 사업은 심사도 안 받겠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 송 대표님 낸 세금들하고 내가 낸 세금도 다 들어가 있는 거. 그걸 국민들이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하시는 보상 대상자들도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적 조서가 꾸며진지도 모르는데 돈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또 5.18 일어난 지가 꽤 됐는데 계속 그 5.18 민주화 유공자가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2천 몇백 명이었대. 그게 2천 몇백 명이지 5천 몇백 명이란 말이에요. 6천 명 가까이 다 가는데 그 왜 계속 늘어나지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족들까지 혜택 받는 사람들까지 하니까 뭐 몇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돼. 아니 세금 하면은 감사를 받아야지. 국방비도 감사받는 마당에 무슨 북한에 퍼주는 걸 갖다가 그 감사를 못 받고. 그러니까는 퍼준다고 하면서 뒤로는 자기들이 또 한 몇십 프로는 자기들 착복하려고 떼먹으려고 이 짓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공정경쟁이 뭐 좋은 말은 다 그냥.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웃기는 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게 북한 인권에 대해 가지고 유엔에서 그냥 만장일치로 뭐 이렇게 통과시켜 버려 가지고 한국도 자동적으로 찬성을 한 걸로 그래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11월 16일 날 북한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11월 16일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무투표로 결의해 버렸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뭐 우리 민족끼리인가요? 뭐 그 있잖아요. 함부로 갱건망동하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가 되게 된다. 수포가 된다. 그 뭐라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정부의 잘못 짚은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놀아 나가지고 우리 정부도 쏟고 또 우리 정부 한술도 또 미국에 가서 안보실장하고 뭐 국가정보원장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의 진정성을 가지고 핵을 포기하겠다고 그랬다. 그래서 정상회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뚜렷이 노릇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도 지금 안 되고 가거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긴장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신문 기사도 그래 나왔어.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를 하고 있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을 미국에 보장한 책임도 무거워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가 국민들한테도 큰 소리 치고 뭐 평화가 다 왔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군사 합의해가지고 다 그냥 무장해제하면서 미국한테까지 큰 소리 치는데 6월 10일 지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반년? 반년 동안에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김정은이 만나고 나가지고 폭스 뉴스하고 그때 무슨 인터뷰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는 이제 중국 쪽으로 들려서 돌아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남아가지고 폭스 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폭스 뉴스 기자가 질문을 당연히 했겠죠. 아니 김정은이가 그 테러리스트고 말이야, 테러 지령자고, 응? 그 세수 독재자에다가 반인도 범죄자인데, 그거 믿느냐? 한번 만나고 어떻게 믿느냐? 하니까 트럼프가 오늘 만난 거는 막 그런 생각이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6개월 후는 나도 모르겠다. 6개월 후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왜냐면 I may be wrong. I may be wrong. Hey, I was wrong. 이렇게 6개월 후 Hey, I was wrong. 내가 틀렸어. 6개월 지나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트럼프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그게 12월 12일이 6개월 아닙니까? 다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잘못했다. 이걸 거의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트럼프 그전에는 6.12 미국 정상회담 전에는 모든 미국이 트럼프 혼자 막 강공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안 된다 대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트럼프 혼자 대화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저 강공이란 말이야. 심지어는 CNN 같은 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북한 지금 군사 공격해야 된다까지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 모든 언론 그다음에
여야 관계없이 의회, 그다음에 싱크탱크 이게 모든 게 쏘갔다 이게 쏘갔다. 그런데 트럼프 혼자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트럼프 혼자 뭐 김정은의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6개월 다 됐잖아.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6개월 후에 내가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정은이 그냥 두겠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안 둔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 김정은이가 연내 답방을 하고 서울에 큰 소리 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직접. 귤도 갖다 연내 종전선을 하고 귤도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10월달에 뭐냐 평양예술공연단에 와서 공연에 그거 다 물건 갔죠. 이미 지나갔죠.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게 김정은 연내 답방도 한 발 후퇴, 예술단 공연, 적십자 회담 연기. 그다음에 김정은 서울 답방 불가. 저는 원래부터 김정은 불가다고 그랬거든. 못 와요. 올 수가 없어. 뭐 한라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끝나는 거예요. 종전선은 물 건너갔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한테 큰 소리 치고 큰 성과로 내세운 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지금. 그건 안 되는데 계속 깜깜이 예산으로 대북 경협 예산을 무죄에 태워놓고 공개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데, 근데 워킹그룹이 11월 21일 날 그 출구매가 첫 회의를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 할 거야. 다른 소리 하지 마라. 다른 행동하지 마라. 우리하고. 계속 지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 미국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한국 정부를 믿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가 믿는 동맹에서 그죠. 한국 정부를 믿는데 이런 무슨 워킹그룹 실무회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 못 믿으니까 직접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통치하겠다는 이런 조직이 생긴 자체가 한국 정부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달 말부터 11월 30일부터 G20 회의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아주 빡빡한 일정 속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보도글이 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중국한테는 확실히 경고를 보냈거든. 이번에 중국하고 합의가 안 되면은 모든 중국산 수입 품목 모든 100% 5,170억 달러인가요? 5,17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가 물고 있는데 나머지 2,670억 달러 관세 먹이겠다. 이걸 아예 공포를 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이 우리나라 옛날에 이승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 가서 또 그 비핵화 사기극에 쏘일라 그러다가 아마 된통 맞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소련에 남하는 걸 막아줄게. 우리가 공산주의자들 다 막아줄 테니까 미국 보고 돈 내놔 해가지고 2억 불 내놓으라고 해가 무상원조 2억 불이면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200억 달러 한 20조 가까이 됩니다. 그냥 그거 내놔 공짜로 내놔 하고 20개 사든 무장할 수 있는 무기도 내놔 해가지고 관철시키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이게 관철시켰습니다. 야 미국이 공격당하면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공격당하면 미국도 우리가 와서 지켜줄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까지 관찰을 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같으면은 지금 야 우리가 중국을 때려잡는데 최선봉에 서니까 5,170억 달러를 우리 줘. 우리가 주면은 그 돈으로 막 무기 사가지고 앞에다 그냥 이지삼 50대 만들어가지고 그 해상에다 만리장성 치고 그리고 뭡니까 뭐 F-35 한 200대 사가지고 그냥 하늘에다가 만리장성 쳐버리고 이렇게 하게. 그러고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오일 우리가 인마 다 사줄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가 참 아시니 그 권력 있잖아요. 그 투쟁력은 높아. 그 뭐 옛날 뭐 하얀병 들고 뭐 돌멩이 던지고 이런 놈들 아니에요. 그 지금 핵심이 있는 근데 그보다 더 위에 그 소위 그 국가 대전략 이런 개념 전혀 없어. 왜냐면 그게 그렇게 그 추구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더 공고히 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더 권력을 안정되게 공고하게 할 수도 있어요. 큰 그 국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략적 사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 봐요. 그런데 청와대 지금 무슨 뭐 국가 안보실고 뭐고 저 비서실장 뭐 쭉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투쟁력은 있을지 몰라도
또는 뭐 국가안보실 구성원들도 보면은 뭐 주로 외교 공무원들이 많은데 외교관 출신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그 집단의 불행이고요. 그 집단의 두 번째는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대한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각자 도생이라고 하든 스스로 자기 이익과 자기 행복, 자기 자유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그게 깨어나야 된다니까. 국가가 여러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고 이거 태극기 애국심 없으면 이제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민 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늘었다고 하는데 이민 가지 마십시오. 이제 문제 희망이 있어. 끝나가니까는 이제 저는 희망으로 보는데 이민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북한 협상 조율사 앤드루 김이 내달 CIA를 떠난대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의 미션센터 CIA 미션센터의 장으로도 왔었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떠나고 나면은 이분은 보니까는 서울고 재학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CIA 28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나마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미션센터 장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미국 사람이 오겠죠. 미국 전문가.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서 이런 방구이 이제 자비를 베풀지 않을 그런 사람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압박이 엄청나게 세지지 않겠나. 미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이 감시 컨트롤부터 이런 게 세지지 않겠나 그러고 육군에서 딱 하나뿐인 포병 실사거리 훈련장이 폐쇄됐다네요. 웃기는 거. 적대행위 중단 남북 합의에 따라서 고성 송지호 자격장을 더 이상 못 쓴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이게요. 작년에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막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이런 할 때 우리가 그때 뭐 킬 체인인 이런 거 시범을 보였어요. 그게 그 사격장이라니까. 동해 막 해상으로 막 미사일 쏘았지 않습니까? 육군에 지대지 에타컴스 뭐 로켓도 쏘고 뭐 미사일도 쏘고 막 여러 가지 무기를 시범을 보였다고. 그죠. 그 사격장이에요. 이게 유일한 것 같거든 육군에. 육군의 유일한 실사격. 그 실사격은 실제 그 사거리만큼 최대 사거리만큼 날아갈 수 있는 사격장이라는 거야. 그게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하냐니까 쫙 후방 새로 만들어야 돼. 사격장. 어디서 현장감도 없어요. 전방에서 하는 거 틀리죠. 전방에서 하면은 이 무력 시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우려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게. 이게 근데 너무 이런 무장 해제 이 조치가 많아가지고 다 열갈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정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은 하나도 재래식 군사 위협이든 그다음에 그 핵 미사일 위협이든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이거야. 기껏해야 뭐 실험장 몇 개 뭐 이거 뭐 폐쇄하고 폭파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 쇼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막 완전히 다 열어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 들고 있는 강도한테 우리가 옷을 깨입고 칼 잘못 만나면 죽으니까 옷이라도 깨입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홀라당 다 벗어버렸어. 우리 대한민국 홀라당 벗어버렸다니까. 멀쩡 그걸 칼을 뺏어야 되는데 저 칼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절대 안 찌른다. 그 선의만 믿는 거야. 무슨 말이 알겠어요? 강도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 선의, 그 진정성을 안 찌른다 그랬다. 이야기란 말이야. 그걸 국민 보고 믿으더라. 그다음 미국 보고 믿으더라. 이랬단 말이야. 아니 근데 절반들은 10% 칼을 더 갈고 있어. 더 이렇게 갈고 있다니까. 왜? 지금 계속 노는 게 영변에 지금 계속 가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자로를. 지하 뭐 그다음에 저쪽에 평산에 우라늄 그 광산도 계속 우라늄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어디죠? 석관몰. 석관몰 거기 다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칼을 없애기는커녕 더 갈고 있고 칼을 추가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만 스스로 홀라당 벗고 뭐 저 칼 있어도 우리 안 찌른다 그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평화 외치면 평화가 옵니까?
좀 한심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북한의 이 문재인 정권을 정의하면 북한을 위한 북한의 정부가 문재인 정권입니다, 지금. 북한을 위한 북한의 정부. 참, 아무튼 간에 오늘 뭐 장시간 이렇게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빨리 무너지지 않으면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지금 대한민국 지금 망하게 생겼고 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지금 완전 초토화되게 생겼습니다. 이거 좌파우파가 아니고 여러분 망하면은 여기가 공산 적화되면은 어찌 됩니까? 좌파 먼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좌파들 먼저. 왜냐면 북한 빨갱이하고 남한 빨갱이하고 이제 한 자리를 두고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수 이 사람들은 소위 뭐 노예로 쓰면 쓰겠지만은 자기들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자리를 한 개인데 남한 빨갱이하고 북한 빨갱이하고 경쟁을 해야 되면은 북한 빨갱이들이 남한 빨갱이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에 줄 섰던 분들 빨리 이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줄 섰다가 그게 지금 웃기는 게 지금 막장을 가는데 오늘 보니까 VOA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미국 국무성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라고. 국무성에서 근데 거기서는 북한은 세계에서 돈을 훔치는 유일한 그러니까 대북 제재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2,600몇 불 또 북한 자산 압류해 버렸잖아. 뱅코 델타 아시아은행 미국의 처음으로. 그런데 때문에 하여튼 돈이 말라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훔치는 거야. 그 이런 나라야. 북한은 이렇게 이제 막장 가는 건 막장. 막장 가고 우리는 청와대에서 비서관이 어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밤늦게 밑에 여자 행정관 2명 태워가지고 운전하고 성추행하고 뭐 별짓을 다 했더만. 그건 모르겠는데 성추행 했어요? 성추행도 했었던 것 같은데? 성추행은 아니래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정확하게 얘기해. 성추행은 아니래요. 근데 음주만 했대. 근데 뭐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렇게 그런데 그 바로 옆에서 최측근이 그것도 대통령이 자주 그 대면 보고하고 보자는 핵심 비서관이 그리고 뭐 임정석 비서실장이 뭐 1년 후배라면서요, 대학교 운동권 같이 운동하고 아주 신복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 좀 막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오늘 장시간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지금 어떻게 그 심동보 제독의 자유외국 TV는 어떻게 광고 수익이 좀 나오십니까? 아니 지금 그 광고 아직 한 번도 그런 그 지금 구독자도 그런 많지 않고 구독 좀 신청 좀 해주시고 매일 거기 가시면은 또 재밌는 이야기들 여기서 하시지 않는 이야기들 또 매일매일 하시니까 매일은 못 하고 거기 방송들 많습니다. 가서 좀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 좋아요 신청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구독 신청도 많이 누르시고 그리고 거기 가셔서도 광고를 좀 끝까지 봐주십시오. 뭐 저희도 광고를 끝까지 좀 봐주시고 우리가 또 투정해가지고 구글에다가 광고비 받아내야죠. 또 요즘 별의별 데서 다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하여튼 완전 발악을 북한의 하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에 놀아나면서 아까 뭐 저도 얘기한 KT 이런 것까지 아니 저 전혀 믿을 수 없는 집단을 억지로 믿고 대비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나라 지키려면 여러분들 직접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제 애국심 뭐 누가 국가가 해주겠지 했다가 여러분이 망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애국 방송들 뭐 유튜브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가서 좀 보시고 좋아요 하시고 다들 후원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